안녕하세요. 문풀 강선생입니다. 오늘은 선생님이라면, 제목에는 대치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실제 선생님이라면 모두들 하고 있을 수업의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실제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을 놓치기가 참 쉬운데요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, 학습의 출력입니다. 자, 거창하게 말하면 학습의 출력인데 되게 쉽고 간단한 거예요.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자, 확인을 하는 절차가 그냥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. 지난 시간에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다, 그지? 자, 우리 계속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. 안 돼요. 요거는 확인이 아닌 거예요. 아이들 입에서, 아이들 손에서 출력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은 수업은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선생님이 일방적인 학생들에게 전달, 즉 학생 입장에서는 계속 입력만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제대로 입력이 잘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반드시 과제 점검이라든지 혹은 기타 질문이라든지 학생 하나하나 이렇게 출력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. 이번 시간에 진행할 내용과 지난 시간을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우리 두뇌는 신경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학습한 부분들이 신경이 이렇게 기록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어딘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신경다발들의 묶음이 약해집니다. 다른 지식으로 대체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몇 가지 콕콕 찍어주면은 어차피 다발로 되어 있고 몇 가지가 건드려지면은 전체가 활성화가 됩니다. 그러면은 얘네들이 손을 뻗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.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은 손을 딱 잡아주는 거죠.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아이들로부터 출력을 한번 반드시 시키고 수업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이 마무리될 즈음에 정리, 서머리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입력시켜 줍니다. 사실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특히 고등학생, 중학생보다도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돼요. 왜냐면은 집에 가면은 어머님들이 반드시 물어봅니다.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어? 그런데 애가 몰라. 곱하기? 이러면은 다음 달에 수강을 안 하시니까요. 정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자, 오늘 엄마가 뭐 배웠어? 라고 말하면은 물어보면은 너네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하고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정리해 주는 게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. 자,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정리 입력. 수업이 끝나고 다음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학생들로부터의 출력. 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지 신경다발, 아까 말씀드린 두뇌에서의 신경다발들이 점점 강화가 돼가지고 서로 잘 엮여서 수업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. 안 하시는 선생님은 없겠지만 만약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, 끝나기 직전 요 두 가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간단한 테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. 이걸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수업은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.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. 단편적인 기억에 조각조각 드릴 뿐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. 제대로 수업을 하시고 내 수업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. 체험적으로, 체감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. 자, 그럼 부가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. 수업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들에게 이런 식의 출력을 유도해 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5분, 10분 지각하는 애들. 이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앞에 학원 끝나고 빨리 오느라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한데 습관일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늦는 거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. 수업이 시작할 때 반드시 이런 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스스로 이 부분을 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. 왜냐면은 출력이라는 게 대상이 없으면은 스스로 혼자 출력하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다 아는 것 같단 말이죠. 앞에 책장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지? 엄마가 이거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
대충 뭐 이렇게 뒤적거려 보면은 다 아는 것 같단 말이죠. 손으로 적어보거나 백지에 한번 적어보거나 엄마한테 설명해 보기 전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런 훈련 자체가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반드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어? 뭐 우리 공부했었지? 그리고 수업이 아니죠. 스스로 공부하는 게 끝나갈 즈음에는 오늘 문제 푼 것들 뭐가 있었어? 무슨 공부했어? 어떤 내용이 있었어? 혹은 뭐 풀었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야? 왜 어려웠을까? 혹은 뭐 재밌었던 게 뭐야?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이게 집에서 혼자 그냥 계속 공부하면은 기억들이 다 파편화돼 가지고 써머리가 되지 않고 그냥 몇 번을 이렇게 문제집을 풀었는데도 심화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이런 일련의 어떤 기억들을, 개념들을 조합하고 연결하는 과정들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.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. 자,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우리 친구들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고,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늦으면 굉장히 손해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